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오늘 포항을 찾아 텃밭인 대구 경북 보수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덕군의 특산품 판매 시설과 축제 운영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효율적인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벚꽃이 활짝 피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벚꽃 소식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오늘 포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층을 공략했습니다. 동해안권 SOC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포항 죽도시장을 돌며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바른정당이 보수의 대표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유승민! 유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자격 없는 후보라며 안보와 경제 전문가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경제, 또 흔들리는 안보, 또 공동체의 위기, 제가 제 손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유 후보는 또 어려운 포항 경제를 살리고 낙후된 동해안권의 인프라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의 고속도로, 철도 확실하게 뚫어가지고 이 지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 후보와 함께 포항에 온 김무성 선대위원장은 대선 후보 6명을 모두 잘 아는데 유 후보의 실력이 가장 낫다는 것을 보증한다며 지켜 세웠습니다. 유 후보가 죽도시장을 도는 동안 몇몇 주민은 배신자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부산 경남을 찾은 유 후보는 내일 다시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보수의 대표로 만들어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관광 비중이 큰 영덕군에 축제를 전담할 부서가 없습니다. 축제와 관련 없는 부서가 축제를 도맡다 보니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판매시설 운영도 엉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3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는 제20회 영덕 대게축제. 지난해까지 해양수산과가 축제를 주관하다가 올해부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됐습니다. 피서 절정기인 7월 말 50천에서 펼쳐지는 은어축제는 해양수산과가, 오는 28일부터 축산항에서 개최되는 물가자미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새마을 경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 담당 부서가 중구 남방이다 보니 해를 거듭해도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 물가자미 축제가 10회 이제 금년에 왔습니다만도 매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결산 보고 내지 평가회를 하게 되게 되면 아쉬움만 계속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덕군은 인근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봉화나 이런 데는 전담기구로 가고 물진이나 포항은 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안 되더라도 이제 전담기구 쪽으로는 가고 축제를 일단 한 군데 모아보는 것도. 판매장 운영도 미숙합니다. 55억 원을 들여 지은 휴게소, 농산물 판매가 목적인 이 휴게소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가, 축산항 대게화르타운은 해양수산과, 남정면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입구에 복숭아 판매장 건립도 유통의 문외한인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이제 와서 유통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통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바깥쪽에 외지에 확대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 주관 부서가 분산되고 판매장 운영도 제각각이다 보니 내실이 없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 군과 도로, 철도망 등 내년 SOC 구축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102개 지구 5조 1,7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동해 남부선과 동해 중부선, 중앙선 복선 전철, 대구선 복선 전철 등 계속 사업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보령 울진 간 고속화도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 철도 등 신규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출범 초부터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며 은행업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정기예금 최고 연 2%, 적금은 최고 연 2.2%의 이자를 주는 상품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에 맞대응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금리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들도 대출금리를 1% 안팎 낮춘 중금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달 대문어에 이어 이달에는 오징어 금어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연안과 근해 체납기 업종의 오징어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망어업은 금어 기간에도 오징어 포획이 허용돼 산오징어의 유통과 소비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했으며 형사상 벌금과 함께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금이 청구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여행에 119 대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119 대원은 장비와 의약품을 준비해 수학 여행 차량에 동승해 안전 확보와 유사 상황 시 긴급 구호, 부상학생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7개 학교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한 데 이어 올해 신청받은 20개 초등학교에 이어 10여 개 학교를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조선인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픔의 현장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관광 상품화의 혈안인데요. 경주에서는 일제 강제징용으로 억울한 삶을 살았던 한 가족사가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구굿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두식 영감. 세간에서는 노욕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뒤바뀌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연극은 일제강점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대가 끝나서 이 문제가 잊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받는 다음 세대가 어딘가는 저장해 놔야 된다. 그 저장해야 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뒤틀린 삶을 바로잡으려는 노인의 분투를 그린 연극 귀로.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지만 기울어진 가세에도 오구굿을 고집하는 박 영감의 속뜻을 찾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간포 앞바다에서 전국에 계신 무형문화재 분들 모시고 한 50명을 모시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할지 안 할지 한번 와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말에는 경주 작가 릴레이 송야오전을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고 동양화가 김재성 작가 초대전은 영덕 해맞이 예술관에서 꽃그림 축제전은 경주 JJ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제6회 판소리명과 장월중선 명창대회 및 추모 공연이 내일부터 이틀간 경북관광공사 육부촌과 보문탑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판소리보존회 경북지부와 포항문화방송이 주최한 행사로 판소리와 민요, 가야금, 병창 등 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며 판소리 명창들의 추모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고 장월중선은 판소리 국창 장석준 선생의 손녀로 1967년 경주 시립국악원을 개원했고 신영희와 안향년 등 후악들을 길러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민들이 해상에 던져놓은 통발어구를 무단으로 걷어올려 어구와 포획된 수산물을 절취한 혐의로 구룡포 선적 D호 선장 34살 홍모 씨 등 6명을 검거해 선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후포 선적 B호 등 4척의 어선들이 울진군 후포면 인근 해상에 던져놓은 통발어구를 무단으로 걷어올려 3,800여 개의 어구를 훼손하고 대게와 문어 등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어획물을 절취한 혐의입니다. 포항의 한 금은방에 차량이 돌진해 출입문이 파손됐고 운전자가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2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금은방에 포터 냉동 탑차가 돌진해 출입문이 파손됐고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주가 32살 A씨라는 걸 파악하고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주에는 벚꽃이 활짝 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벚꽃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 보문단지를 연결해 이 시각 현재 벚꽃 소식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벚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절정을 달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번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벚꽃비가 흩날리는 장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많이 어둑어둑해졌지만요. 아름다운 조명이 더해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내일 주말을 맞이해서 벚꽃 구경 나오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오셔도 되는데요. 날씨가 다소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은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아침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이 껑충 뛰면서 포항이 24도, 경주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부터 쌀쌀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 낮 기온 1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화요일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벚꽃 구경 못하신 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경주 벚꽃 축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공연, 다양한 먹거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축제가 막을 내리는 모레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벚꽃이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시 대신동 옛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포항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올 하반기에 덕산동 포항초등학교로 이전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업 중단 청소년과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포항위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규모를 더 확장해 오는 8월쯤 포항초등학교 4동으로 이전합니다. 포항초등학교에는 동부지역 학습클리닉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포항위센터까지 들어설 경우 3개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9일 일요일 오후 3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홈경기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장 황지수 선수는 자신이 간식과 교통비 등을 전액 후원해 포항 설린애육원 어린이 30여 명을 경기에 초청합니다. 또 경북 지적장애인 어린이 축구팀인 포스즘 FC 선수들이 경기 전 선수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고 경기 중 휴식 시간에는 포항 K타이거즈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영덕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49명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소방본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필기 시험을 내일 치릅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23명, 지방직 소방공무원 290명 등 모두 313명으로 2,500여 명이 필기 시험을 치릅니다. 20명을 선발하는 국가직에 70명이 응시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방직은 290명 채용에 2,400여 명이 응시해 경쟁률 8.45대 1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오는 7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경주 국립공원 시민대학 일반과정 8기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6월까지 10주 동안 진행되는 8기 시민대학은 경주 역사강의와 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일반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심화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2010년부터 시민대학을 운영해 지금까지 172명이 일반과정을, 82명은 심화과정까지 이수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2인 1조로 나서 방제 품질과 방제 누락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품질 불량과 누락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 하늘소와 솔수염 하늘소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우화 시기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피해 고사목을 모두 방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매출 규모가 2015년 기준 126조 9,23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5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 항만업이 50조 9천억 원, 해양관광업 3,700억 원, 해양환경관리업 1,300억 원 순이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해양산업의 고용인원은 29만 6천여 명으로 선박과 해양플랜트, 해운 항만 분야가 전체 8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